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까지 내렸던 비로 그야말로 후텁지근하고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자외선 차단과 식중독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3년간 1,600여 세대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절약된 에너지는 판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마포하우징 사업을 확대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에게 들어봅니다. 노원구의 인구가 매년 10,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성북 문화 바캉스가 개최됩니다. 거대한 풀장으로 변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라이브로 연결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는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마을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절약한 에너지를 판매하는 수익 사업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500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호박골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집집마다 미니 태양광과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전기료 절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엔 동네 놀이터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했고 이곳에서 얻은 전기는 가로등과 같은 마을 공동시설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호박골과 같이 에너지 자립에 나선 마을이 서대문구에만 20곳에 달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동시에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생산에까지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3년간 1,600여 세대가 미니 태양광 설치를 마쳤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대문구는 각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자치구에서 따로 더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에너지 진단 클리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교육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감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실천하시도록 계속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자립 마을이 확산되면서 최근엔 서대문구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의 노하우를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절약된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 기업이 맡게 되고 예산은 서울시가 내년까지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를 4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각 자치구 구청장들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선이지만 더 크고 행복한 마포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포구청장 반갑습니다. 유동균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명찰을 차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명찰입니까? 예. 이 명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구민들이 상담을 할 때 직책과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저희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명찰입니다. 예, 이 구민들이 어떤 공무원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찾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7월 책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2일이죠. 이 구청장 취임 첫 일정을 저희 기자와 이 라이브로 연결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1년을 맞는 감회가 네, 어떠신지요? 네.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면서 그동안 구상했던 일들을 지난 1년간 하나씩 실현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행정을 펴는 지방정부는 구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2014년 설립된 마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집안의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년간 굵직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위한 파란 우체통, 그리고 최근에도 보도해드렸던 마포 하우징 사업이 생각나거든요. 이 구청장께서 내세울 만한 가장 잘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단연 마포 1번가입니다. 마포 1번가는 민선 7기 슬로건인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 사업입니다. 예.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구정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풀어나가는 소통 시스템인 거죠. 마포 1번가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지금까지 약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예. 그중에서 손에 꼽는다면 온기나루 설치, 장애인 차량 소화기 무상 설치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했고요. 또한 지난 1년간 우리 마포만의 특성을 지닌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만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들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벤치, 예.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목 식재 지원, 그리고 마포 서체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마포를 대표하는 혁신적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MH 마포 하우징을 가장 손꼽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MH 마포 하우징은 각종 위기로 집이 필요한 가구의 임시 고소 및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우리 마포구만의 주거복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구청장님께서도 마포 1번가와 마포 하우징 사업을 가장 큰 성과라고 꼽아주셨는데, 자, 그럼 이 반대로 네. 성과를 기대했는데 좀 미흡했거나 혹은 아쉬움이 좀 가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힘차게 달려왔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7월 1일부터 관내 16개 모동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돌봄 SOS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뭐 요양시설이나 복지관, 보건소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예. 것을 돌봄 SOS 센터는 돌봄 매니저가 대상자의 집에 긴급 출동해서 방문함으로써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 주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봄 SOS 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복지행정과에 돌봄 지원팀을 신설을 하고 관내 32개소와 협약식도 개최했으나 네. 구의 조직 개편의 정원 조례안이 구에서 부결됨으로써 충원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구회와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돌봄 SOS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도 잘 추진되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 마포하면 이 홍대로 대표되는 문화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큽니다.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민선 7기에서 보여줄 그렇죠. 관련 사업들이나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포하면 홍대, 홍대하면 마포죠. 네. 올해 8월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광 일자리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된 관광 일자리국을 중심으로 마포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총 200억 원의 예산과 40여 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서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홍대 주변의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와 어울마당로 일대에 지하에 약 1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요. 지상에는 문화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출판 문화 단지를 개설하고요. 문화 창작 발전소, 그다음에 공영 관광 중심의 마포 유수지 복합타운,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마포구 전역을 상암 DMC와 합정, 양화진, 홍대, 마포, 용강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서 특성이 담긴 관광 상품 개발과 전략적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민선 7기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마포 구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젖줄과 같은 한강이 흐르고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해주는 노을공원, 하늘공원, 경의선 숲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민선 7기 마포구가 추구하는 행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 마포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선별적 복지로 이원하고 법령 등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까지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꿈이 유동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꿈의 배달부가 되겠습니다. 마포 구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울 교통과 업무, 문화의 중심지 마포에 더욱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동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민선 7기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심 속 물놀이 행사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곳곳에 마련된 작은 물놀이장이 인기죠. 성북구에는 지금 이 시각 워터파크로 변한 학교 운동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성북문화바캉스가 열리고 있는 성북구 석관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뒤로 화면 보니까 학교 운동장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 수영장이라고 해도 믿겨질 것 같은데 성북문화바캉스 먼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성북문화바캉스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방학 동안 비어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형 물놀이 자령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예. 이곳 석관초등학교에는 대형 풀장 1개와 중형 풀장 2개가 설치됐고 한쪽에는 워터슬라이더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하루가 더 늘어나 모두 5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지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매년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성북문화바캉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선 7기 7대 브랜드 사업에도 뽑혀 성북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공부하러 가던 학교가 수영장으로 바뀌어서 더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북문화바캉스는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요? 네, 올해 성북문화바캉스에는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북구 개청 70주년과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된 건데요. 예. 달라진 성북문화바캉스에 대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북문화바캉스가 벌써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저희 성북문화바캉스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가장 친근한 공간인 학교 운동장에서 워터파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국체전 100주년이 있고요. 그리고 성북구청 개청 70주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먹거리와 즐길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청 개청 70주년 관련해가지고는 내일 저녁에 음악회가 성북 석관초등학교 앞에서 음악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물놀이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토요일에도 또 다른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석관초등학교 앞에서 음악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다다식탁이라고 그래서 세계 음식 축제가 미니 버전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음식도 즐기고 다양한 음악회, 좋은 공연도 보시고 한여름밤을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북문화 바캉스는 이번 주말까지 이곳 석관초등학교에서 계속됩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고요. 깨끗한 수질을 위해 수영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 주차가 힘든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이곳과 가까우신 분이라면 물놀이 즐기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성북문화 바캉스가 열리고 있는 성북구 석관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색다르게 변한 성북문화 바캉스. 이 기자가 말한 대로 이 석관동 일대 사시는 분들 이번 주말 시원한 물놀이 어떨까요? 성북구 석관초등학교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내부와 집기류가 불에 타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의 가방 안에서는 일본은 무역 보복을 철회하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 일본 보이콧 운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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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한데 모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52곳의 지자체들이 모인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규탄 대회에서는 서대문과 성동, 은평 등 모두 6명의 지자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화시키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피해 문제가 우리 관광업계나 아니면 우리 또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서 향후에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연이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와 강동구의회, 성북구의회 등에선 이미 결의안이 통과했고 마포구의회와 성동구의회에서도 임시회를 열고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대로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외교적 해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거사 갈등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등은 예정됐던 일본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100년을 맞은 전국체전의 역사와 종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미니체전이 마련됐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대형 에어바운스에서 장애물 경주에 푹 빠진 아이들. 친구들과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에선 생기가 넘칩니다. 셔플보드와 플로어컬 같은 이색 스포츠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선수 못지않은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미니체전장이 마련됐습니다. 장애물 할 때 여기에서 점프하거나 피하는 게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야구에서 홈런도에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솔솔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미니체전.
수영과 역도, 조정 경기 등을 나무 인형으로 표현한 오토마타 전시존과 우리나라 스포츠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의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 경기장도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제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체험과 또 미니체전이라고 각종 공놀이나 이런 놀이기구들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한강공원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함께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는 미니체전. 전시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행사가 준비돼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최한 건강생활실천 UCC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협회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식에는 총 172개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12편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청소년부 대상은 흡연이 바꾸는 당신의 미래는 안전하신가요가, 대학 일반부는 내가 죽었다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건강협회 최종일 회장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9개 자사고 취소 여부를 앞두고 이 교육계 촉각에 곤두서 있습니다. 오늘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심의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든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